끝나고 지난해 2월에 전역한 신모 대위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세월호 당일날 뭐 했다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입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장교가 현역 장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낄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진술을 잘 이끌어내는 게 중요는 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군과 청와대가 조금 수세에 몰린 것이 처음에 이제 이거에 관한 언론 보도가 당시에 간호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출장을 가려면 일지가 있지 않겠니? 그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과 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출장 일지가 없어. 출장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출장이고가 아니라 아예 거기 상주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의무에서 상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청와대로 오는 출장 일지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청와대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두 명이고 한 사람은 어디가 있고 한 사람은 어디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딱 밝히면은 이게 사실은 논란이 없을 건데 애초부터 숫자도 틀렸죠. 그리고 사실은 상주하는 걸 밝히지 않고 단순히 출장은 아니야. 출장 일지 없어. 이런 얘기만 하고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니 또 청와대에서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은 그 미국에 간 것은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갔다고는 하는데 의심스러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네. 2015년 8월에 이제 연수가 결정이 되었고 네. 지난 8월에 그 미국으로 가서 연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매년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세월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7시간이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핵심 당사자를 외국으로 보내버렸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매우 곤란해하고 있는 거고 더 특히나 문제는 처음부터 이제 대응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과 관련해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내용이 계속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네. 한번 그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거짓말이 시작되고 나서 이걸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주치도 해명을 했고 또 의무실장 뭐 약사단 얘기 했고요. 예, 이중령이죠. 그렇습니다. 간호장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또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만약에 해명을 했다면 지금처럼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네. 간호장교도 저희가 한 명이라는데 지금 두 명을 저희가 언론이 찾아냈고요. 그렇죠. 한 명이 또 미국 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찾아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보면은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그건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종의 특혜를 받죠. 뭐 나가게 돼서 승진을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조대희라는 사람이 지난해 8월, 2015년 8월에 6대1의 경쟁을 뚫었을 때 아마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받았을 그랬겠죠. 거예요. 예. 그런 또 맛에 보면 또 청와대다 근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좀 7시간 계속 의혹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도피시킨 거 아니야? 근데 도피시켰으면요. 네. 올해 8월 달에 도피시켜서 영원히 도피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들어오는 네. 것이고. 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조대희뿐 아니라 신예비역 대위죠. 예, 대위죠. 예비역. 주사 조 씨가 예. 있고 신 씨가 있어요. 간호장교 신 씨도 있고 또 의무실장 이중용도 있고 사실 7시간을 갖다가 이른바 모자익을 맞추자면 관계자는 굳이 조대희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 측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명해갖고는 도저히 모자익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예. 것을.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이런 거죠. 차라리 대통령이 시원하게 그래 7시간 중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데 그 시간에 뭐 하다못해 뭐 좀 낮잠을 잤다. 라는 그런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 이 말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유영아 그 변호사가 나와서 대통령도 여자고 사생활이 있다. 네. 이 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더 큰 예. 의혹을 삼고 아니 있는데 낮잠 자는 거하고 사생활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거 여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낮잠 안 잤을 수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기됐던 게 대략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 굿했다.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굿이나 내가 무슨 사이 비중에 빠진 적 없다. 거기다 보면 또 정윤회 씨하고 뭐 모종에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난해 법원에서 그건 정윤회 씨 그 당시 이세민가 있었다. 그다음에 뭐 요즘 나왔던 것이 뭐 성형수술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뭐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네. 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밝혀야 된다는 그 거예요. 얘기는 뭐냐는데, 청와대가 예. 분명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날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외부 차량도 들어온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예요. 내부라는 거죠.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내부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출근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네. 저도 내부에 가서 네. 외부 사람입니다. 아무튼 청와대 직원 아니에요. 아니, 파견 근무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 청와대 소속이 아니라 지구대 소속이에요. 지구 육군지구병원 서울 지구 그러니까 그렇죠. 통합병원이 아니라 어. 국군 성남에는 통합병원이 지구병원 아니라 소속 예, 국군 때문에 서울지구병원 소속. 그게 성남 삼청동 있죠. 삼청동 가면 서울 지구병원이 있어요. 거기 소속이에요. 거기 예. 소속인데 그러면은 자 그렇다 치면 내부라 칩시다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당일날 병원 관련 의료 관련진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없다. 예. 네. 단 여기는 의무실에는 누구가 정선 출근한다고 했으면은 설사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우리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몇몇 인터뷰해가지고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청와대 쪽에 설명은 지금 들어보면은 이거마저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 네. 그 연장선에서 한 명은 미국에 가 있다고 도피시켰네. 네. 그런 한리징 의심 안 하겠습니까? 또 한 명은 지금 전역했다고 어디 계시지? 이분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불러낼 수 있을까? 안 될걸? 이렇게 가버리면 앞으로 끊임없이 또 7시간 가지고 지금 3가지 나올 때소리요. 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우죠? 왜?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가 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서 끊어줬어야죠. 예, 네. 예. 네,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명히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미국 샌 안토니오에 가 있습니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요. 먼저 어제 오전 안민석 의원 모습 보시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간호장교 이분의 소재 파악이 거의 되었습니다. 국내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신변 확보를 관계 당국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장교에 대한 신변 확보를 관계기관에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기자들의 몫으로 남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가면은 저희 기자들이 좀 이렇게 취재하는 것보다 좀 더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기자가 지금 막 미국에 한번 채널A 네. 저희가 먼저 갔어요. 같이 정의로운 있습니다. 기자네요. 예, 찾아냈으니까. 네. 근데 뭐 이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제 미군 병원 영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미국 당국 입장에서 이 언론의 취재에 더 좀 이렇게 좀 호의적일지 아니면 왜냐면 네. 사실은 이제 현역 군인신문이니까 미국 군병원 당국에서 좀 허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어떤 야당 의원을 좀 더 예우를 해서 취재에 협조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지금 뭐 채널A도 지금 단독으로 먼저 박종원 특파원이 가서 소재를 파악을 했고 네. 어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사실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조 씨에 대한 어떤 신병이나 이 부분은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 씨 자체 입을 여는 게 하는 게 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조 씨가 사실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할 방법도 없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진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조 씨가 내가 조 대위가 지금 내가 현역 장교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진술을 안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 사실 그때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경호원들 몇 명 그냥 뭐 반창고나 붙여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기밀이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의미는 있죠. 네. 그러려면 한 가지 풀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특히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이 공직자로서 지득한 사실을 갖다가 등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갖고 예. 사실 무슨 뭐가 있든 뭐가 없든 저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니까 국정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도 있을 것이고 뭐 특검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참고인들이 나왔을 네. 때 그런 공직자로서 지득한 사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갖다 해제를 해 주어야만이 네. 보면 조대위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뭐 조대위가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쭉 오래 있을 분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신대위 같은 경우도 네. 의무 복무 기간이 6년을 채우고 이제 전역을 했단 말이에요. 뭐 네. 조대위도 보면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쭉 가서 뭐 별을 달 요량인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뭐 의무 복무 기간 채우고 나올 요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은 그 분이
그야말로 정의로운 얘기할 수 있도록 입을 좀 편하게 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죠. 예. 저희가 그럼 문제의 이 청와대 의무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본관이 이곳에 있으면은 200m 떨어진 곳에 관저가 있고요. 의무실이 불과 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실 같은 경우, 이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 같은 경우는 이 비상근이지만 이곳은 24시간 대기를 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응급실이 있듯이 이 청와대 내에도 응급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무실에는 그 주치의 이런 분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오시지만 네. 그 의무실장이라던가 간호장교 이런 분들은 교대로 2교대를 근무하면서 24시간 언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5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네.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죠. 사실 처음에 주치의가 산부인과, 두 번째 주치의 서창석 원장도 산부인과, 이때도 놀랐었는데 사실 2013년 2월에 민간인 출신이었던 김원호 연세대 의대 소화기 내과 교수가 초대 의무실장이 됐는데 그에 말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사 출신인 이선우 의무실장, 중령이 전문의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관저에서 청와대 본관보다는 의무실에서 거의 그냥 50m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터지면 바로 갈 수 있고, 사실상 그 의무실 2층에는 대통령 진료실,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수술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거는 결국은 그 청와대로 와서, 그러니까 그 왕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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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의무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실에 근무하는 군인들, 네. 현역 군인들은요, 네. 소속이 보면은 두 가지 이중입니다. 하나는 경호실 소속이에요. 경호실 소속인데 그렇죠, 예. 경호실 소속의 그 의무실장이라든가 이제 간호장교가 보면은 치과를 제외하고는, 치과는 보면은 그 기계가 좀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치과 그런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보면 관저로 네. 와서 그 왕진 가방 들고 와서 간단히 혈압도 재고 네. 뭐 간단한 감기 기운 있으면 주사도 놓고 했다는 것이 역대 네. 의무실에 근무했던 의무실장들이나 아니면 간호장교들의 공통적인 뭐랄까 네.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저기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가 네. 이러는 경우는 저기 와서 이제 2층에서 이제 치과 네. 있고, 근데 저기서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로 조금 차로 한 3, 4분만 나가면 바로 삼청동 네. 삼청 그 공원 있는 그 아래 보면 서울지구병원이 있거든요. 네. 서울지구병원들. 거기서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3중 시스템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의무실장은 처음에 청와대 의무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보면은 2층 대통령 진료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이 쌍꺼풀 수술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왜 간단한 시술이나 아주 간단한 수술이 왜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네. 아까 이제 황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혹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형시술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의무실에서 수술 못해. 감기 치료만 하고 수술 어떻게 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야 수술하게 되면 옆에 국군 지구병원이고 더 가면 서울대학병원 글로가 절대 못해. 이거거든요. 그럼 절대 못하면 성형시술 의혹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의무실에서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나온 건데 오늘 이제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전 주치의가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시술은 가능하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 보톡스 맞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이게 무슨 전신 맞춰가지고 뭐 난리 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부분만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쌍꺼풀 수술하실 때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를 안 나가시고 왜냐면 이게 뭐 개복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 알려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또 이런 동선들이.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성형 시술이다 뭔가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할 정도의 시설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청와대와 여기서 좀 무리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또 하나 생길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보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약품들, 지금 얼굴 이제 변천사를 좀 보고 계시지만, 주사를 맞았는지 뭘 했는지 남자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어졌다는 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의약품 중에서 청와대에 반입된 것 중에 비아그라가 있었는데, 비아그라는 고산병 방지용이라고, 예방용이라고 분명히 주치의나 의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88정이라는 복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아그라는 그렇다 치고 88정은 복제약이라서 싸서 청와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비아그라 대용으로 88정을 들여왔을까라는 의혹이 남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비아그라가 이제 혈관 뭐 수축이나 확장 이런 데 관여를 하기 예. 때문에 네. 고산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88정이라고 하는 그 유사의약품은 사실은 그런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88정이라고 하는 그런 알약을 왜 구입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예. 네. 특히 그것을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뭔지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보면 이제 흔히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 뭐 비아그라니 시알리스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이 약 성분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비아그라는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실데나필이 이제 특효가 파이자의 특효가 끝나면서 실데나필을 갖고 만든 그야말로 카피약이 바로 88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8정이나 비아그라는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얘기는 고산병 치료에는 비아그라는 약간의 효능이 있지만은 88정은 효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의사들의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 의사는 과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똑같고 카피약이라는 건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자이데나나 다른 성분으로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비아그라를 통째로 사시지 왜 복제약을 왜 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얘기는 비싸서 보면 카피약이 3분의 1 가격이라니까 샀는데 저는 뭐 예산 절감 차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도 안 썼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월에 사서 네. 5월 달에 순방을 갔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필요해서 샀다면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호원들이 고3지대에 가서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샀을 텐데 예. 그러면 왜 안 이게 먹었는데?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창고에 진짜 남아있는지 다 알 수 셀 수도 없는데 이건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한번 좀 세봐야 밝혀져- 세봐야 해봐야 될 것 돼요. 같아요. 예. 세봐야 돼요. 다음 주제요. 네, 지금 이게 해명을 할수록 계속 의혹을 낳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안보실장을 지내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6에서 7차례 보고를 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제 이제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있는 특파원들과 네.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전 오후에 한 6, 7번 정도 유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네. 확실히 직접 전화를 받으셨고 또 직접 전화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대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처음에 이제 유선 서면으로 서면으로 네. 보고한 거는 그게 이제 낫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것이고 네. 어쨌든 유선으로 전화로 통화를 한 건 맞는데 그 통화가 비화 전화라고 하죠. 이제 도청이나 어떤 네, 그 되는 추적이 거. 안 되는 전화 그 전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받으신 건지 본관에서 받으신 건지 그 장소는 나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보면 9시 54분에 청와대 이것이 팩트다에 보면 9시 54분에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김장수 주중대사는 10시쯤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일단 써야 되고 뭐 오탈자도 봐야 되고 고쳐서 또 보고하면 또 읽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전화로 바로 했으면 굉장히 빨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점이 의심스러워요. 예. 첫 번째는 왜 지금까지는 침묵을 지켰습니까? 왜? 네. 궁금합니다. 왜? 예. 저는 그 대목에서 진정서전을 의심해요. 왜? 이제 와서 세월호를 탈출하기 위해서 혼자만 사겠다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 진정서전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오후전 오후에 당일날 6차례 또는 7차례를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 좋습니다. 뭐 서면 보고 또는 통화보고 다 뺍시다.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은 그러면 5시에도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무슨 보고를 무슨 지시를 했을까 대통령이? 네. 자 끝까지 찾아봐. 유리창 깨라. 네. 그게 나왔습니다. 유리창을 깨라고요? 네. 배가 이미 지금 가라앉고 그럼 유리창을 깨고 있을 정도 위급한 상황인데도 대통령께서는 자 통화 앉아서 관제해서 자 유리창을 깨고 빨리 구조하시오.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까 지금? 그 지시라고? 네. 저는 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김장수 대사의 저 해명은 네.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래서 뒤늦게 중대본에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했던 말 저희가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 저 시간이 오후 5시 15분.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김장수 당시의 실장은 무슨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쓴 얘기 나옵니까? 네. 김장수 장관이 보고를 한 겁니까? 깨졌다고 했어요. 숫자 자꾸 틀린다고 해서 혼났다라고.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에 보고를 한 겁니까 지금?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이거죠. 그러면 네. 이 보고 내용도 사실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어제 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여기에 대해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쓴 단어가 특이해요. 이노센트 Y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무슨 말인가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선실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었.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네, 침몰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는데 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물어본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죠. 예. 네. 그랬더니 김대석 하는 말이 그것은 이노센트 Y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어머 왜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예. 물어봤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게 왜 그럽니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다 물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뭐 서면 보고든 유선 네. 보고든 보고 받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해명이 나온 것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을 오히려 욕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시점에서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중대본부에 가서 한 얘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도 네. 저거밖에 없습니다. 저 단어밖에 쓴 게 없기 때문에 저거를 매일 저희가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각종 억측과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하냐?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것이 미국인데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네. 초등학교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7분, 7시간이 아니라 7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with no one telling him what to do, Mr. Bush just sat there and continued to read My Pet Goat with the children. My first reaction was anger, you know. Who the hell would do that to America? And then I immediately focused on the children and the innocence of children. 천진난만한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7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얼굴은 침통해 보이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게 사실일까 이런. 저는 저기 사실이라고 보는 게 그 당시 네. 그때 수행했던 그 대변인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예. 그 책에 꽤 오래전에 나왔죠. 거기 보면은 갑자기 보면 쪽지가 들어오는데 뭐 펜타곤이 그다음에 백악관이 공격당하고 있다. 처음에 백악관이 공격당하고 예. 있다고 했대요. 그다음에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공격당하고 있다. 뭐 하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른바 화들짝 난리를 쳤다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뒤에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 이런 백악관 출입 기자 다 보는 가운데 뭐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천 기자가 대통령이에요. 제가 탁 와서 뭘 줬어. 그 기자들이 쫙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양 7분 동안 있고 저 이후에 즉시 나와서 상황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9시간의 공간이 빕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부시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을 타고 공중에 뜹니다. 공중에 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부통령과 분리합니다. 부통령 분리해서 에어포스 원을 타고 9시간을 공중에 뜬 상태에서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메가폰을 들고 바로 9.11 테러 현장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대목이지 실제 보니까 당시 부시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야말로 국가의 원수가 공중에 하늘에 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7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시 대통령이 잘했다고 봐요. 거기서 막 예를 들어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얘기하다 말고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중요하겠죠. 네. 왜 그럴까? 네. 그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첩보를 접한 부시 대통령의 자세는 굉장히 잘 된 것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당시 수행했던 대변인. 이건 푸시 편이고 네. 반 푸시 편이에요. 네, 반 푸시 편.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뒤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마치 큰 어떤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자, 당시에 아이들이 놀랄까 봐가지고 그 아이들에서 난리를 칩니까? 그 보호를 받는 순간에 즉시 밖으로 나와서 자, 이 아저씨는 또는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겠다. 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더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충분히 미국은 상당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행보지. 그 당시에 사실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 될지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니까 뒤에. 네.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놀랄까 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저는 그 변명이다. 저는 박사님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때문에 7분 때문에 5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동선들이 분 단위로 체크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의 저희 단독 보도를 청와대에서 봤는지 지금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 의무실장이 당시 간호장교 2명 모두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가 조금 전에 보도자를 뿌렸는데 의무실장 본인뿐만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어느 누구도 4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 네. 간호장교 중 한 명이 오전 10시에 한 명, 둘 중에 한 명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가글을 갖다 드리러 의무실에서 관저로 간 적은 있지만 시술을 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처치도 할 수 없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의무실장 모르게 어떤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간호장교 2명 모두 그런 일은 없었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논란이 끝나는 걸까요? 근데 뭐 일단 그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 의무실장, 네. 간호장교 이 라인이 아니라 비선 라인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의사가 들어갔다더라, 무슨 김영재 의원이 원장에 들어갔다더라, 김상만 원장에 들어갔다더라, 김상만 원장 뒤에 차원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 2명이 들어갔다더라,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 부분은요, 이 특검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차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있잖아요. 거기서 밝혀질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은 사실은 차움위원회에서 진료 기록부를 봤더니 그때 대통령은 진료한 기록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최순득 씨도 진료한 얘기 예. 하고, 그런데 또 거기 이제 제보자들은 차움위원회에서 진료 기록을 폐기하고 있었다 이런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폐기된 것 보고 나면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잖아 싶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와대 해명이 조금 예전에 했던 것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게 예. 우리가 질문은 이겁니다.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행위를 했냐,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건데 청와대는 무슨 의혹이 터지면 안 했습니다. 무엇을 안 A는 안 했다. 했습니다. 네. B는 안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해명을 하려면 정말 7시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는지, 그럼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그 대통령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 나온 해명은 하나만한 해명 아닙니까? 각을 갖다 줬답니다. 각을. 아니 근데도 의미가 있는 게 당초 저 경호실에서 한 2주 전인가 얘기했죠. 외부에서 들어온 적은 없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재, 김상만 두 닥터가 온 부분을 차단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왔던 의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의무실에서 간호장교가 뭐 했을 것이다 우리가 또 다시 의문을 제기했던 예. 거예요. 거기 각을 갖다 준 거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 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자 우리가 다시 토톨로지라고 그러죠. 이게 순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외부에서 들어온 적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내부도 이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서 말씀들 하신 대로 국정조사가 됐던 특별검찰이 됐던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외부에서 온 적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은 예. 또 거기서 내부에서 우리가 그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의무실에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선우 중령이 자기 의사의 명예가 없었다면은 그다음에 뭔가 그 부분 물론 대통령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그다음 예를 들어 어제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다 기억하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우리 저 박상민 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번 자 팩트는 이겁니다. 쫙 그날 보면 7시간 뭐 청와대에서 뭐 보고받고 막 나왔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의심쩍은 부분도 많아요. 과연 그랬을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부에서 들어간 흔적이 없다, 기록이 없다는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출입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은 전부 다 기록이 남겨질 것이다, 출입에 관련된. 그게 바로 전제 사실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우리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여기 핵심인 겁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갈 때도요, 외부인 차 타다는 건 아닙니다. 내부인 차 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안봉근 비서관의 차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죠. 기록에는 외부인 차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